라인하우스는 한 45개 정도 들어오셔야 되고 시간은 한 1시간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화요일 날은 조금 그 평소보다 덜 나오는 날이거든요. 광학 선별을 해가지고 그 비중을 이용해서 기계가 자동으로 알아서 이렇게 선별을 해줍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그 옆에서 재활용 안 되는 폐기물만 이렇게 선별해내면은 그게 다 재활용 되도록 이렇게 자동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와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는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로서 제주도 전역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평균 소각장 반입량은 300에서 400톤이고 재활용은 65톤 정도가 반입되고 있습니다. 매립장은 170톤. 2019년 4월 매립을 시작해서 35년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이 단순하게 태운다고 하면 우리는 둘 다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소각시설에는 그러한 유해물질을 이제 외부에 이제 노출되지 않도록 저감하는 시설이라든가 방지시설들이 들어가고 그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비싸지는 거죠. 일인 가족 형태가 증가하면 할수록 이제 폐기물량은 저는 생각할 때 증가할 수밖에 없겠다. 왜냐하면 이제 6명이 살면은 6명이 남기는 걸 6인분으로 나눴을 때 배출량과 1인이 살 때의 배출량은 다르겠죠. 그러한 문화라든가 지금 사회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대통령은 제주도 개발을 위해서는 감귤 재배와 축산, 관광, 수산 개발 등 4가지 목표가 있다고 지적하고 관광 진흥을 위해서는 시설을 늘리고 전 도민이 관광 요원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수산 자원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휴가철 성수기를 맞아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곳 중에 하나인 제주는 연일 새로운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관광의 섬 제주가 10,000명이 넘는 중국 손님들을 모셔왔습니다. 제주가 관광객 1,000만 시대를 열었습니다. 제주 관광객 1,000만 달성은 미국의 하와이, 인도네시아의 발리, 일본 오키나와 등 유명 섬 관광지도 이루지 못한 대기록입니다. 제주가 약간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게 2010년도 이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 유입도 많아졌고 관광객도 증가하면서 폐기물이 많이 발생했죠. 기본적으로 관광객이라는 부분이 음식을 시키더라도 조금 더 시키게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남기는 경향이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팬데믹 시대 배달 음식 주문이 늘면서 일회용 플라스틱 배달 용기 사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배달 음식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17조 원이 넘어서면서 3년 사이 6배 넘게 성장했습니다. 함께 급증한 건 플라스틱 용기 사용량입니다. 배달 음식 이용자 1인당 연평균 1,300여 개, 알루미늄 자전거 무게인 11kg가량의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했습니다. 국민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의 12%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코로나가 사라졌다고 해서 이 플라스틱 쓰레기의 증가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닌 것이죠. 코로나 사태에 비교해서 그 증가 속도가 좀 줄어든 것일 뿐이지 이전과 비교해 보면은 그 증가 속도는 계속 빨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코로나 사태와는 무관하게 우리 소비 구조의 변화, 그다음에 사회 구조의 변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달 문화와 온라인 소비의 증가 자체가 일회용품과 일회용 포장재의 사용을 증가하는 요인이 되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일회용품을 소비하는 이 구조 자체를 어떻게 바꿀 거냐를 고민을 해야 되겠죠.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그 캠페인송을 불러보겠는데요. 캠페인송 그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아무데나 버리지 마세요. 따로따로 버려주세요. 체중도 묻지 마세요. 내 인생 내가 살아요. 먹는 대로 살로 가는 걸 나보고 아니, 어쩌란 말이야. 강실 마른 씨. 애들 하나도 안 부럽다. 뚱뚱해서 뭐 먹여준 게 있냐. 네? 강실 씨. 네. 환경오염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모양이야. 우리 동만 해도 처음 쓰레기 분리수거 하자고 할 때는 열심인 것 같더니 요즘은 다시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아. 사실 쓰레기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수거한다는 게 그게 보통 신경 쓰이는 게 아닐 거야. 이 몸에 철저하게 습관이 배기 전까지는 계속 시행착오지 뭐. 과거에는 이제 분리배출이라는 부분이 인식 정도가 떨어졌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술을 마시면서 뭐 그 주류 병에 뭐 담배든 이물질 넣는 형태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사라졌다고 저는 봐요. 요일별 배출 때도 사실상 중간 단계로서 이제 유의미한데 요일별로 정해가지고 특정 이제 뭐 플라스틱이나 이런 제품이 해당 요일에 들어오게 되면 말 그대로 이제 분류의 편의성이 확 증대되니까 그만큼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더 잘 골라낼 수 있다.
요 제도의 핵심인 거죠. 지금 현재 와서는. 재활용 도움센터는 요일별 배출제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우리 시민들께서 재활용품이라든가 아니면 생활쓰레기 배출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이 가져온 제품을 재활용할 수 있게 다 분리수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얀 페트병 같은 경우는 이 패드를 이렇게 다 네트를 떼가지고 다시 여기다 넣어서 이거는 따로 배출을 하고, 그러니까 잘못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는 이걸 이렇게 하세요. 도와줘요. 그러면 그런 분이 다음에는 오면 또 제자리에 놓지요. 이게 배워가면서 하는 거예요, 주민이. 현재에도 자원 회수 보상제, 그다음 폐식용유 무상수거, 소형 가전제품 무상수거, 아니면은 아이스팩 재사용과 같은 여러 가지 자원 재활용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클린하우스하고는 다르게 종이류 같은 경우에도 뭐 일반 종이, 신문하고 그다음 종이 박스 외에 우유팩 같은 품목을 좀 더 세분화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우리 분리 용기도 좀 더 많이 배출해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먼저 해서 배출하게 되면 공정은 짧아지고 효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공공에서는 그만큼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효율이 더 높고 낮고 이런 차원이 다를 것 같아요.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점에 시행되던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폐지됩니다. 2008년 폐지됐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14년 만에 부활합니다. 주문한 음료는 여러 번 쓸 수 있는 컵에 나옵니다. 사용한 컵은 기계에 넣으면 됩니다. 미리 냈던 보증금도 자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가 오늘 일회용 컵 보증금제 최종 확정안을 발표했는데 업주와 환경단체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행 지역은 전국이 아니라 제주와 세종 두 곳입니다. 지금 회수율이 거의 한 70%까지 나온다고 하거든요. 근데 70%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소주병이나 맥주병도 지금 보증금제를 하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 90% 넘어서 한 94%까지 지금 반납률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어쨌든 보통 식당에 들어가는 병들이 그대로 수거되기 때문에 이런 이 반환율이 나오는 거고, 실제 마트나 편의점에서 구매해가지고 반납하는 반납률 한 60% 중반대가 나온단 말이죠. 그거에 비교해 봤을 때 70%라는 회수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 그것도 지금 1년도 채 되지 제도 시행이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높은 회수율이다. 민과 관이 어쨌든 협력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어서, 환경부가 전국으로 확대하려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컵 보증금제의 전국적인 시행을 사실상 철회하는 걸로 가닥을 잡은 건데요. 근데 의무라는 제도를 폐기하게 되면 사업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다회용기로 전환하기 위한 중간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게 또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어쨌든 폐기될 수 있다는 부분.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 재활용품에 대한 사실 처리가 되게 난망합니다. 왜냐하면 뭐 육지부 같은 경우는 처리 시설도 있고 재활용 시설도 있고 또 제품을 만드는 시설도 다 있기 때문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사실 나오는 양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산업화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주도가 이 쓰레기가 많이 발생할수록 어쨌든 더 힘든 구조를 좀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량을 늘리는 제로 웨이스트 사회로의 전환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